트레일 블레이저. 느낌이 되게 달라요. 자, 우리가 먼저 운전대를 잡은 차는 셀토스죠. 셀토스 1.6 가솔린 모델이에요. 직렬 4기통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죠. 트레일블레이저 대비 미세하긴 합니다만 이 최대 토크가 나오는 영역이 넓기도 하고요. 마력도 그렇고 토크도 그렇고 셀토스 쪽이 조금 유리하긴 하죠. 그리고 두 대의 몸무게 차이는 한 5kg. 얘가 더 무거워요. 근데 5kg 차이면 사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실린더 하나가 더 많잖아요. 배기량도 지금 1.35 대 1.6이니까 몇 cc 차이 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쇠가 이만큼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자동차에서 가장 무게를 많이 차지하는 게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슈퍼카들이 대단한 게 뭐 카본 셰시를 쓰고 엄청 경량화를 했는데도 무게가 그래도 준중형 주연차급은 나오는 게 엔진을 엄청 큰 거 넣으니까 그렇게 무거운 건데, 아무튼 더 큰 엔진을 얹고 있는데 5kg 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건 선방한 거릴 셈이네요. 와인딩을 달려보려고 왔는데 비 너무 많이 왔어요 오늘. 비가 지금 다행히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아침에 비가 되게 많이 올 때랑 노면이 젖어 있는 건 똑같거든요. 살살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언더난다. 조심히 타겠다고 말하는 순간 언더가 나네요. 방금도 제가 뭐 엔진 무게 어떻고 얘기를 설명하는 와중에 되게 요철이 심한 데를 지나왔잖아요. 셀토스 쪽이 좀 더 말랑말랑한 느낌이 나요. 우리가 기존에 현대기아차 하면 딱 떠오르는 그 하체 느낌이 있죠. 그 과거에 되게 막 휘청휘청대고 나무젓가락 같이 약해 빠진 그런 하체까지는 아니긴 합니다만 요즘 현대기아차가 되게 많이 단단해졌거든요. 근데 조금 그 단단함의 정도를 많이 넣진 않은 느낌이에요. 다만 이제 휠을 18인치 껴서 조금 노면 잔진동 같은 게 있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얘가 되게 비싼 차는 아니잖아요. 저기도 무게를 한쪽으로 쫙 넣으면 이 넘어가는 정도가 롤링 같은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불안해서 못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코너를 도실 경우도 거의 없거니와 한계가 큰 차가 좋긴 한데 그 영역을 다 갈 길이 별로 없으니까 뭐 큰 의미가 있진 않죠. 그래서 하체는 확실히 승차감 쪽에다가 포커스를 많이 둔 느낌이고요. 약한 언더스티어?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죠. 근데 확실히 이 언더스티어 쪽이 일반인들한테는 저를 포함해서 일반인들한테는 컨트롤하기 훨씬 편합니다. 오버스티어가 나면 그 훈련되지 않는 이상 되게 좀 당황하기 쉽거든요. 그 오버스티어가 나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확 달라지잖아요. 엉덩이가 날아가니까. 근데 언더스티어는 계속 앞을 보고 있으니까 불안함이 조금 덜 하죠. 이렇게 꾹 밟으면 초반에 치고 나가는 느낌 있죠. 초반 반응이 되게 좋아서 훅 치고 나가는 느낌? 얘가 1465kg인데 177마력이잖아요 토크도 27이고 그 정도면 제가 지금 이렇게 몰고 있지만 꽤 경쾌하거든요. 소리도 좀 경쾌한 느낌이에요. 특히나 옛날 현대차들 보면 힘은 없는데 아반떼 AD 때 저희 비교 시승했었잖아요. 페이스리프트랑 그 리프트 전. 맞아요. 그때 차이가 좀 분명하게 났었죠. 맞아요. 그랬네. 그러니까 과거 현대차로, 그러니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은 없는데 초반에 반응만 되게 예민하게 세팅해놔서 살짝 밟으면 툭 나가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상당히 불편하고 좀 이질적이었던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걸 누가 처음 타면 와, 저 힘 되게 좋다. 그지, 모르는 사람은 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밟을수록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이 반비례하죠. 점점 차가 안 나가. 얘도 초반에 좀 반응을 좀 민감하게 해놓은 것 같긴 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그 시절 같은 그 정도는 아니고 분명히 다른 브랜드 차들 이런 거보다는 조금 옛날의 흔적이 언뜻 떠오르더라고요.
갑자기 여기는 저희가 갑자기 안개가 또 갑자기 오늘 시승하기 힘들다 정말. 아무튼 그래서 우리 미래인가? 아니 당신 미래. 그 예전에 저희가 이 셀토스 처음 시승했을 때 그 네. 시승차가 약간 버그가 있었는지 지금 얘도 전자식 사륜구동에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좀 속도가 죽었을 때 가속 페달을 꼭 밟으면 뒤로 토크를 쭉 보내요. 그러다가 제가 가속 페달을 해서 발을 떼고 정속 주행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토크를 다 앞쪽으로 보내서 전륜구동으로 달려야 되는데 이게 계기판에 표시가 안 됐었거든요. 그 뒤로 간 상태로 고정이 됐었죠. 그쵸? 그게 고쳐졌네요. 다운힐 구간이에요.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가 많죠. 이 브레이크가요 하체만큼이나 좀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페달을 밟으면 쑥 들어가는 타입이거든요. 그냥 편하게 시내 주행하시고 출퇴근하시기 아주 친절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차가 나가는 느낌도 그렇고 브레이크를 밟는 느낌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운전대를 돌리는 느낌도 그렇고 승차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아주 그냥 편안함을 중시한 그런 세팅입니다. 근데 너무 승차감을 편안함을 추구한 나머지 뭔가 일상적인 영역에서 조금만 벗어났을 때 안정감이 갑자기 무너지는 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차들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차들은 거의 상향 평준화 됐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전달을 해드리려면 꼬집고 싶어도 크게 꼬집을 게 없는 경우가 많죠. 7단 DCT가 들어가 있죠. DCT야 DCT. DCT가 사실 말들이 좀 많아요. 지금 얘는 건식 DCT가 들어가 있고 소렌토에는 현대기아차 그룹 최초로 습식 DCT가 들어가죠. 맞아요. 좀 차 그 공차 중량도 많이 나가고 출력이 높은 차들일수록 그 클러치 스트레스가 많이 가잖아요. 그런 애들한테는 분명히 건식보다는 습식이 내구성 면에서 유리하고 그래서 또 현대기아차도 습식을 애써서 개발했고 처음 넣는 모양이에요. 요게 분명히 이렇게 수동으로 변속을 해보면 빠릅니다. 지금도 그 RPM 매칭을 해준 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뭐 DCT가 좋은 건 알겠어요. 뭐 PDK 같은 거는 정말 저랑 텔레파시로 연결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변속해야지 싶어 변속하는. 이게 딸깍 안 했는데 벌써 변속이 돼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을 해도 아쉽지 않은 그런 변속기인데 PDK 정도까지 가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DCT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일반 자동 변속기의 성능이 되게 좋아져서 그 격차가 많이 줄었거든요. 맞아요. 예. 오르막길에서 천천히 갈 때, 막히는 길 이럴 때 약간의 변속 충격? 이런 게 저는 좀 잘 못 느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번 고장나면 수리비도 엄청 많이 들고요. 비싸죠. 기술의 숙성도? 이런 것도 DCT보다는 오토매틱이 역사가 길어서 오래됐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오토매틱을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불만을 토로하시는 글들이 많이 있더군요. 근데 저는 시프트 다운을 하려면 뒤로 당겨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보통 이렇게 감속을 하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잖아요. 앞으로 무게가 쏠려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밀고 시프트 다운을 해야 엔진 브레이크도 걸리고 자연스러운데 동작이. 그렇죠. 얘는 반대로 뒤로 밀어야 되니까 무게는 앞으로 가 있고 손은 뒤로 하고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뭘 당겨요? 그냥 딸깍딸깍 하면 되지. 근데 얘는 패들은 없어요. 뭘 당겨요? 나처럼 딸깍딸깍 하면 되지. 그렇네요. 일부러 그랬죠. 현대기아차의 다른 모델들보다는 모드의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세 가지를 마련을 해주고 있죠. 스포츠로 놓으니까 계기판이 변속 타이밍까지 알려줘. 가운데 그 D4 지금 현재 몇 단지 나와 있는 그 기어 단수를 향해서 RPM이 이렇게 올라가죠. 변속 타이밍도 알려주고요. 이렇게. 되게 특별한 기능은 아닌데 현대 기아가 이런 걸 되게 잘해. 세련되게. 이거는 잔기술이거든요. 잔기술. 잔기술이라뇨. 잔기술인데 딱 보면 있어 보여. 맞아요. 가장 큰 차이는 뭐 일단 변속기죠. 변속기 로직이 훨씬 더 고단을 많이 쓰는 점. 예전에 기아 K3가 노멀 모드에 있다가도 이게 기어 노브를 내 쪽으로 당기면
드라이브 모드가 자체가 스포츠로 바뀌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었는데 걔만 딱 그렇게 하고 그 뒤로는 제가 그렇게 되는 차를 못 봤어요. 네. 그냥 계속 밀어 써도 됐을 것 같은데 이 엔진 이슈 세팅이랑 기어 변속기는 뭐야? 역전 앞이야? 이 변속기 로직이랑 세팅을 달리 할 수 있는 자유도를 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프트 다운도 훨씬 적적이죠. 네. 에스 쪽으로 놓으면. 아 근데 이 RPM을 쫙 쥐어 짰을 때 감성이 이런 느낌.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로 옮겨 앉았습니다. 느낌이 되게 달라요. 이 셀토스도 시트 포지션이 SUV 치고 높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수준. 네. 근데 얘는 조금 더 낮아요. 벨트 라인도 더 높은 느낌이 나죠. 이미 탈 때부터 예. 셀토스는 약간 위로 이렇게 얹어 놓는 느낌이라면 얘는 엉덩이가 훅 가주는 느낌이 나죠. SUV인데도. 결과적으로 좀 차 속에 묻혀있는 느낌이 훨씬 진하게 납니다. 네. 페달 위치도 되게 달라요. 가속 페달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브레이크 페달이 셀토스에 비해서 이 트레일블레이저가 훨씬 위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을 기준으로 제 의자 앞뒤를 조절을 하면 의자가 너무 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문만 열고 밖에서 보더라도 셀토스는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 페달하고 높낮이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얘는 브레이크 페달이 훨씬 위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이건 뭐 좋다 나쁘다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차이를 네. 짚어드리는 거예요. 네. 진짜 오늘 미끄럽다 길. 이거 나 아직 살 날이 많다고. 장가도 아직 안 갔잖아요. 네. 손도 안 갔잖아요. 난 못 갔고. 아까 쟤는 1.6L였는데 얘는 1.35L죠. 네. 배기량이 좀 3.5L. 빠졌어요. 좀 되게 특이한 배기량. 0.5로 떨어지는. 보통 이 정도면 그냥 1.4L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쉐보레에서는 1.35L라는 배기량을 두고 네. 라이트 사이징이라고 마케팅을 하고 있죠. 사이징. 네. 실린더가 하나 줄었어요. 3기통이에요. 배기량도 작고 실린더도 하나 덜 하고. 그리고 출력도 줄었죠. 토크도 줄었고. 네. 그리고 최대 토크가 나오는 영역도 뭐 근소한 차이긴 한데 얘가 조금 좁아요. 네. 한 100 정도. 네. 그리고 공차 중량은 얘가 5kg 가볍습니다. 네. 5kg이면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사실. 네. 형이 밥 한 끼 안 먹으면 밥 한 끼는 아니구나. 네, 밥을 5kg랑 먹으라고? 사실 나가는 느낌이 얼마나 차이 날까 되게 궁금했었어요. 네. 출력도 좀 줄어들었고 무게는 5kg밖에 안 줄어들었고. 더군다나 1.35에 3기통이면 스펙만 보고 느낌만 봤을 때는 야 이거 진짜 안 나가겠다 싶거든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별 차이 안 납니다. 물론 정지 상태에서 여기 땡에서 시속 100km 누가 먼저 찍게 하면 그 랩타임 쟀을 때 차이가 나겠죠. 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냥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잘 몰라요. 얘가 세팅 자체를 엄청 되게 빠릿빠릿하게 꽉 조여놔가지고 민첩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힘이 부족해가지고 답답하다거나 그런 건 전혀 못 느낍니다. 네. 오히려 나가는 느낌은 더 재밌다고 느낄 정도예요. 그 소리도 한몫하는 것 같고요. 그쵸. 그냥 시동만 걸어놓고 제가 지금도 추월 가속을 이렇게 해보면 훨씬 묵직하고 호방한 소리가 나잖아요. 막 시원하게 막 싹 밀어주는 그렇진 않거든요. 네. 엄청 쥐어서 짜서 나가는 느낌은 나요. 네. 어쩔 수 없죠. 네. 더 시끄럽다거나 진동이 심하다거나 그렇다기보다 조금 더 얘가 스포티한 느낌을 전해줘요. 오히려. 지금 제가 코너가 다가오면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잖아요. 네. 브레이크 페달 느낌도 되게 다른 게 셀토스는 그냥 일반적인 승용차처럼 쑥 들어갔어요. 되게 부드럽게. 네. 근데 얘는 초반부터 엄청 딱딱해요. 페달이 초반부터 이렇게 딱딱하면 이 제동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페달의 담력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초반부터 딱딱하니까 제가 정말 큰 제동력이 필요할 때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들어요. 네. 이렇게 페달이 처음에 쭉 꺼지면 더 빨리 차를 세우고 싶은데 얼마나 남았는지가 잘 안 오잖아요. 네. 이미 나는 제동력을 다 많이 쓴 느낌이고 근데 얘는 페달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충분히 차를 세우니까 더 빨리 차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여지가 있죠.
초반에 범프 있잖아요. 네, 여기 이렇게 네. 되는 자리, 네. 이렇게 되는 자리. 다른데? 요게 하체가 좀 이렇게 좀 한계가 넘어갔을 때 놔버리는 애들 있어요. 네. 아, 나 몰라, 이런 애들. 그래 쿵 하거든요. 네, 맞아요. 아니면 쿵 할 때 공중에 뜰 때 있잖아요. 서스펜션이 훅 연장될 때. 네. 그럴 때 막 하늘로 이륙할 것 같고. 자동차의 하체라면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서 갖춰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능한 한 하니까 그 이종민 그거 생각난다. TV에 이따가 찾아봐요. 되게 웃겨요. 가능한 아니 김종민. 아, 죄송해요. 김종민. 아, 이종민이라뇨. 제가 아는 형 중에 이종민이 있어요. 자동차의 하체에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그 노면의 요철에도 불구하고 네. 뭔가 변화가 있을 때 가능한 한 바퀴를 노면에 붙여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이게 좀 약하면 그걸 놓쳐버려요. 접지력을 순간적으로 잃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얘는 아주 좋아요. 아까 이렇게 쿵 들어왔을 때 그걸 꾹 삼키는 능력도 그렇고 공중에 붕 떴을 때 빨리 자세를 추스리는 것도 그렇고 되게 잘해요. 이 쉐보레가 원래 옛날부터 이 차체 세팅도 그렇고 하체를 매만지는 것도 그렇고 잘 했었잖아요. 그래서 쉐슬람도 양성을 했었고요. 옛날부터 잘했죠. 예. 근데 이 트레일블레이저도 장점은 그대로 이어받고 있어요. 저 예전에 운전 안 해보고 심지어 뒷자리에만 앉아가도 이거 쉐보레 차 같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운전해봤는데 그 예상이 틀리지 않더라고요. 네. 꽤 만족감이 높습니다. 네. 스포티한 맛을 즐기는 사람 말고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혹시 승차감이 깨졌을 경우에, 되게 딱딱할 경우에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해서 승차감을 양보했느냐, 그것도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하체만큼은 지금도 되게 입이 마를 정도로 칭찬을 했는데 이 급에서 되게 좋아요. 맞아요. 이런 진동 말고 그냥 아주 미세한 진동 있죠. 네. 그런 것도 상당히 잘 걸러놨고요. 이게 그 차급이 까질수록 네. 잔진동이 많이 넘어오거든요, 엉덩이로. 네. 근데 잔진동도 상당히 잘 걸러냈고 큰 범프 갔을 때도 잘 소화시키고. 오히려 셀토스는 얘에 비해서 그 잔진동을 조금 전해주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셀토스보다는 그런 잔진동을 이런 트레일블레이저가 조금 더 잘 걸러주는 느낌이에요. 그쵸. 좋아요. (1.35L) 엔진이 들어간 트레일블레이저는 CVT가 안 들어가고 다 9단 자동이 들어가죠. 네. 9단 자동, 9단. 그 요즘 다단화 시대에 있어서 전혀 꿀리지 않는. 변속을 해보면 한 7단 넘어서 8단, 9단은 항속기어일 거예요. 그 다단화 쪼개놓는 거에 별 영향 없이 그냥 항속기어라서 그 별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쭉 추월 가속을 하려고 쭉 밟잖아요. 그러면 변속기가 되게 바빠요. 변속을 수시로 합니다. 쉐보레의 수동 모드 L 모드로 놨을 때 여기 내가 몇 단까지만 쓰겠다 이렇게 결정해 놓는 거 있잖아요. 지금 L 쓰기를 놓으면 3단까지만 쓴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런 것도 확실히 해보면 뭐 변속 스위치도 그렇고요, 스위치 위치도 그렇고요. 네. 이게 그 변속 속도도 그렇고요. 아까 셀토스처럼 내가 적극적인 변속을 해가지고 뭔가 그 코너 진입 전에 왕왕 RPM 띄우면서, 물론 쟤도 잘했던 건 아닌데 네. 그런 정도의 성능은 전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냥 제한만 해주는 거죠. 변속을 그쵸. 이게 1단 넣어서 2단 넣고 3단 넣고 이게 아니고. 예, 엔진 브레이크 쓸 때 네. 혹은 뭐 긴 오르막길 갈 때. 네. 어디까지 기어를 쓸 것인가 설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빠를 이유가 사실 필요가 없죠. 네. 조금 더 믿음직해요. 네. 근데 그 맛은 없다. 물론 L 모드를 통해서 고정을 시켜놓을 수 있지만 아까 나는 3단에 물려놓은 거고 얘는 1, 2, 3에 물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코너 갈 때 RPM 좀 띄워놓고 엔진 브레이크도 적극적으로 쓰고 코너 탈출할 때 그 고 RPM 높은 토크를 통해서 쭉 빨리 재가속을 해야지 하는 그런 그 내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거. 네, 맞아요. 그런 점에서 조금 내 의도가 반영이 안 되니까 좀 답답하긴 하네요. 그리고 주행 모드는 아까 셀토스가 에코, 노멀, 스포츠 3개로 구분을 해주고 있었는데 얘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여기 체커기만 있어요. 체커기. 체커가 스포츠죠? 그렇겠죠. 체커를 누르면
계기판에 저 초록색으로 체커 여기. 네, 표시가 들어오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아까 셀토스는 풀타임 사륜구동, 그냥 네. 전자식 사륜구동이었었는데 얘는 여기 지금 계기판에도 이륜구동이라고 떠 있잖아요. 네. 여기 바로 이 체커기 바로 오른쪽에 있는 AWD 버튼을 누르시면 네. 이렇게 사륜구동으로 바뀝니다. 이륜으로 아예 뒤쪽에 동력을 전달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내가 못을 박아주면 네. 쓸데없이 구동력이 나눠지면서 동력이 손실되는 걸 막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연비에도 도움을 받을 수 그렇죠. 있고요. 네. 실제로도 지금 복합공인 연비가 얘가 셀토스에 비해서 높아요. 네. 물론 배기량이 적어서 그런 탓이 훨씬 더 크겠지만 제가 10.9였고 얘가 11.6이니까 0.7km 리터당 더 달릴 수 있는 꼴이죠. 그리고 지금 저희 계기판에 찍힌 것만 보더라도 거의 똑같은 패턴을 운전했는데 얘가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얘가 지금 약간 리터당 10km가 계기판에 찍혀있고 아까 쟤는 8이었나? 뭐 그 정도 찍혀있었거든요. 네. 구동력 배분을 표시해준다거나 그런 메뉴는 없나 보네요. 아, 그러니까 같은 기능을 가지고도 셀토스가 훨씬 있어 보이게 디스플레이를 잘해요. 그러니까요. 네. 얘도 배분을 해줄 텐데 표시를 안 해주니까. 그쵸. 뭐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Too many days in the darkness without a glimpse of the light. 자, 그리고 운전대는 얘가 조금 더 무거워요. 저는 이 편이 또 이거 너무 칭찬만 하나? 얘도 지금 CMDPS가 들어가 있거든요. 뭐 이론적으로 봐도 그렇고 뭐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RMDPS가 더 좋다고 해요. 네. 근데 전 솔직히 오늘날의 CMDPS와 RMDPS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얘도 지금 CMDPS 가지고 못하겠네 이런 느낌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소형 SUV들 보면 서스펜션 구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맥벗은 토션빔이에요. 네. 사륜구동 들어가면 거의 조금씩 바뀌죠. 뭔가를 양념을 더 넣어요. 네. 아까 셀토스는 토션빔에서 멀티링크로 바뀌었고 얘는 토션빔에서 제트링크로 바뀌었어요. 근데 제트링크는 토션빔이에요. 토션빔인데 약간의 그 제트 모양으로 생긴 빔을 하나 더 넣어준 거죠. 한 두께 요 정도 되는 빔이 제트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토션빔이 상하 충격은 잘 걸러준대요. 네네. 스프링 자체가 큰 역할을 하겠죠. 네. 쿵 오면 스프링이 찌그러들면서 충격을 1차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코너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면 그 아무리 통짜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가 하나로 묶여있는 통짜 토션빔이긴 하지만 그게 철 막대기다 보니까 그게 약간 비틀리면서 충격을 먹어주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 탄성을 이용해서 차체의 거동을 추스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상하의 움직임은 뭐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안 좋은 게 뭐냐면 옆으로 오는 충격 있죠. 네. 내가 이렇게 운전대를 틀었을 때 옆으로 횡지가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옆으로 꾹 밀어주는 그런 탄성은 좀 처리를 못한다고 해요. 되게 불리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트 모양으로 빔을 박아 넣어서 옆으로 힘이 들어왔을 때 견뎌주는 거죠. 멀티링크가 좋은 점이 말 그대로 멀티링크잖아요. 네. 링크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차가 달리면서 바퀴에 힘이 전달되는 방향이 여러 가지일 거 아닙니까? 네. 상하 충격이 제일 많을 테고 옆으로 오는 것도 있고 또 대각선으로 오는 것도 있고 그 각각의 충격에 대비해서 링크를 다 박아 놓으면 각각 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멀티링크가 좋은 거고 또 미세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죠. 네네. 우리가 차를 좀 몰고 다니다 보면 그 얼라이먼트가 틀어져요. 네네. 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멀티링크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시 새 차의 컨디션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네. 근데 토션빔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타야 돼요. 대신 튼튼하니까 잘 삐뚤어지지도 않죠. 그러니까 섬세하고 약한 대신에 얘는 튼튼하고 좀 둔하죠. 근데 그 둔함을 그 브랜드마다의 기술력을 통해서 잘 감춰주고 있기도 하고요. 네. Trailbla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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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ilblazer. 창문 한번 만져보자. 이거 두껍네. 두껍죠? 바로 느껴지네. 만져보면 바로 느껴져요. 셀토스보다 만져만 봐도 훨씬. 그쵸. 거기에다가 얘는 그 노이즈 캔슬링까지 얹었으니까 네. 조용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소리라는 게 참 애매해가지고. 셀토스보다 막 월등히 조용하다 그런 생각은 잘 안 들거든요, 사실. 네. 뭐 이 트레일블레이저가
두꺼운 유리,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뭐 이런 기능들을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는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어제 디자인 살펴볼 때 힌지도 그랬지만 조금 더 뭔가 든든하게 만든 느낌이 나요. 자, 이번에는 반자율 주행 기능도 한번 알아봅시다. 네. 하루 종일 오네요. 네. 그것도 꽤 많이 오는 상태여서 제가 예전에 기아 모하비 시승 행사를 갔을 때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고속도로 주행할 때 그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 있죠, HDA. 네. 그게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아 진짜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차선을 인식을 못해. 요즘에는 준중형, 소형 이런 차급에서도 이런 기능이 다 들어가는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이 트레일블레이저도 역시나 들어갔죠. 이 우리가 타고 있는 RS3에는 115만원짜리 셀렉티브 2라는 패키지를 통해서 반자율 주행 기능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이 셀렉티브 2 패키지에는요, LED 헤드램프, 네. 전동식 테일게이트, 테일게이트가 여기 묶였네. 그 다음에 반자율 주행 기능,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2열 USB 포트, 그리고 레인 센싱 와이퍼, 이렇게 쭉 묶어서 115만원 셀렉티브 2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디자인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는 다른 차들과는 달리 카메라만을 통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보통은 레이더를 사용을 해가지고 같이 사용을 하는데 카메라랑, 그쵸? 얘는 카메라만 사용하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악조건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작동을 잘 하는지 한번 봅시다. 네. 지금 제한 속도가 80이죠. 80에다 맞췄어요. 그리고 차선 감지도 켰습니다. 여기. 하단거리는 3단계로. 보통 요즘 5단계, 4단계 그 정도가 대부분이거든요. 일단은 가장 가깝게 놓고 가속 페달을 발을 뗐어요.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자, 스티어링 휠을 잡으세요. 떴고 넣어주고 있죠. 지금 넣어줬어요. 왼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넣어줬죠. 차선 중앙, 그러니까 레인 센터링까지는 못 해주는 것 같고, 말 그대로 차선 이탈을 방지해주는 수준.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중앙 유지는 못 해주기 때문에 조금 한 0.5단계 아래급 기술이 들어가 있는 셈이죠. 졸음 올 때 사고를 조금 한 번쯤 막아주는 정도? 그 정도의 의미를 두시면 되겠네요. 115만원을 넣어서 처음에는 넣을까 말까 되게 고민이 되겠지만 한 번 넣어서 사고를 막는다면 사고 수리비보다 그게 엄청 싼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셀토스 반자율 주행 기능도 살펴보겠습니다. 리뷰가 끝나갈수록 비가 더 많이 오고 있어요. 빗방울 소리 봐. 아니 이거 사운드 잘못하면 안 들어가겠는데 좀 크게 얘기해야겠어요. 자연의 소리라서 비 오는 하루 틀어놓으면 왜 실내에서 전부 비 오는 소리 나겠는데? 셀토스는 그래도 트레일블레이저보다는 조금 더 본격적인 레벨 2 운전자 보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라는 패키지의 이름으로 묶어놨는데 공교롭게도 가격이 트레일블레이저의 셀렉티브 2랑 가격이 똑같아요. 115만원. 노렸는 거 아니야? 이거 대신 좀 구성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쟤는 뭐 LED랑 전도식 텔레게이트랑 다른 기능들이랑 함께 115만원이었었는데 얘는 그 주행 관련 기능, 반자율 주행 관련 기능만 묶어서 115만원이거든요. 대신 기능이 좀 쟤보다는 많이 들어가 있죠. 이를테면 차선 중앙 유지도 해주고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그 다음에 뭐 후측방 충돌 경고, 그거는 쟤도 들어가 있었죠. 뭐 사각지대 경고, 그리고 후방 교차 충돌 경고 뭐 이런 거. 이런 기능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오토홀도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에. 쟤는 없었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만 들어가 있었죠. 얘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드라이브 와이즈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오토홀드 기능까지도 묶어놨습니다. 차간 거리는 가장 짧게,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은 80km로 설정을 했습니다. 차선 인식도 활성화시켰고, 얘는 차선 인식이 그 반자율 주행 기능이랑 같이 묶여 있잖아요. 딴 데로 빠져 있지 않았고, 요게 조금 더 직관적이긴 하죠. 지금 중앙 유지하고 있죠. 이럴 수가.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런 거죠.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외부 환경으로 인해 레이더 감지가 제한됐다고 떴어요. 이럴 수가. 안 돼요 지금. 이럴 수가. 저희 참고로 트레일블레이저를 알아볼 때보다 지금 비가 훨씬 많이 내리고 있긴 합니다. 그 사이에 상당히 곤란한데 안 된 적은 없었잖아요 우리가. 아니 켜지지가 않는데 아예. 일단 작전상 후퇴. 작전상이 아니죠. 그냥 후퇴. 됐다 이제. 다시 됐다. 지금 계속 중앙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아까 약간 코너가 있었는데도 중앙을 잘 따라가네요. 네. 오른쪽 왼쪽 지금 왼쪽 코너거든요. 핸들을 잡으시죠. 지금 잠시 후에 곧 오른쪽 코너가 나옵니다. 네. 이 정도는 해줄 것 같아요. 해주죠. 오. 지금 좀 불안하긴 해요. 왼쪽으로 많이 밀려나 있는 상태에서 제가 조금 안으로 밀어넣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일블레이저보다는 한 단계 위 거라는 게 느껴지죠. It's hard to breathe inside the dark. You should call. 형 차 두 대나 뽑으셨네요. 나 요일별로 기분 따라 바꿔 타잖아. 자, 형 오늘 이렇게 두 대 타보셨는데 네. 타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처음에 타기 전과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이 트레일블레이저는 쉐보레가 쉐보레했고요. 셀토스는 기아가 기아 했더라니까요. 들어봐.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트레일블레이저는 쉐보레가 원래 잘했던 탄탄한 주행 성능 있죠. 그거를 진하게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편의 장비도 꼼꼼하게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셀토스는 기아 자동차가 원래 잘했던 편의 장비 과하리만큼 만땅 집어넣었고요. 또 주행 성능은 뭐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확보했더군요. 뭐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좀 되는 말이긴 하네. 동감하죠? 네. 본인이 만약에 이 두 대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나는 주행 성능이 중요해 그러면 트레일블레이저 사시고 나는 편의 장비가 좋아 그러면 셀토스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이 참고로요, 이 시승차 두 대 다 가장 높은 모델의 최상위 트림에다가 넣을 수 있는 옵션을 다 넣은 풀옵션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이 트레일블레이저가 3,320만 원이고요. 이 셀토스가 3,110만 원이니까 한 2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형은 뭘 사실 겁니까? 210만 원 차이? 네. 나는 트레일